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하는 것이 지금 난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2차분부터 문제가 핵심이 단어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들 마진을 낮춰라. 빨리 이거를 이번 기회에 다 가져와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의 일부분은 내가 가져가겠다. 저희 폴란드가.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트랙으로 하는 겁니까? 노르웨이 수출은 아무튼 실패했어요. 했는데 이 폴란드가 자꾸 이 K2PL로 자체 생산을 해서 자신들이 유럽 시장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 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상 그게 목적이죠. 아, 왜냐면 폴란드가 그동안에 그 러시아제 T-72 그 시리즈 계열 전차를 완전히 대폭 개수해서 내놓은 게 PT-91 전차. 그렇죠. 현재 그 우크라이나군의 또 주력 전차가 되기도 하죠. 한 232대를 만들어서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거의 다 넘겨준 것 같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군이 이제 미군하고 연합해서 유럽에서 훈련을 할 때, 연합 훈련할 때 PT-91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는 대표 선수로.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물량을 이제 다 줬죠.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T 계열 전차 가지고는 자기네 자국산 개량용도 안 만들 뿐더러 이제 그거는 이제 종교를 짓고 네네. 새로운 플랫폼을 갈아타겠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전체 대수가 대부분 옵션이죠. 옵션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일종의 아닙니까? MOU 사줄 의향을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지 확정을 졌다는 아니죠. 아,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마치 다 모든 뭐 게 천여 대를 다 확정된 것처럼. 수출 확정이다. 근데 단계별로 뭐 1단계, 2단계별로 이렇게 계약하는 대수가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금 기껏해야 확정을 짓고 사인을 한 거는 180대. 1차. 예, 180대고 그 중에서 10대가 지금 인도가 됐고. 그럼 오. 나머지 거기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나머지는 다 옵션이죠. 그럼 천여 대가 아닌 920대.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180대를 뺀 것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현재 2차분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네. 그 큰 물량의 폴란드 그 계약을 2차 계약을 앞두고 네. 노르웨이 건이 이제 결정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정작 현대로템에서는 이게 상황이 이제 폴란드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싶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듯이 그런 상황이죠. 대수도 얼마 안 되고. 일단 노르웨이 같은 잔챙이는 됐고 그냥 폴란드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게 폴란드 건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이게 타격이 컸었겠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겠죠.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예. 중동의 오만 이후에 노르웨이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작년 중반에 이제 폴란드 건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하는 것이 지금 난항 중이라고 하셨는데 폴란드가 정작 바라는 게 뭡니까? 자국 내에서 공장을 차려서 만들고 여러 가지 성능도 바뀌겠죠.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유럽 시장에 내놓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PT-91이라는 전차, 그 러시아의 T-72를 대폭 개량한 전차가 그것도 수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판매하고자 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15년 사이에 시도를 했는데 기껏 팔린 나라가 딱 한 나라 말레이시아. 그것도 수십 대. 그렇죠. 그 이후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러시아제 T-72를 개수하고 개량한 나라들이 한 5개국 정도 되는데 네. 다 실패.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 T-72 계열을 이제 개수해서 뭐 어떻게 해보는 거는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가 잽싸게 가장 먼저 이제 이 상황을 인식하고서 한국 거, 대한민국 것을 가져다가 좀 시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다. 물론 그게 독일 중심으로 독일제 연차를 쓰는 서유럽의 상대 국가라기보다는 좀 그 옆에 국가들, 네. 나토이면서도 좀 변방들.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 그리스.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가 독일하고 또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가 우리 같이 M48 계열이 좀 많아요. 근데 반면에 터키도 많은데 비슷하게 터키도 M 계열이 많은데 터키는 이제 알타이를 이제 결정했죠. 그랬죠. 우리하고 또 뭐 엔진 계약도 했고 그래서 본격 이제 교체를 하겠다. 그거를 경쟁국
사이가 안 좋은 그리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땅한 게 한국의 K2인데 네. K2 원본을 가져오는 게 좋은데 그거를 또 이제 폴란드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 빨리 이거를 이번 기회에 다 가져와서 우리 걸 만들어서 유럽 시장의 일부분은 내가 가져가겠다. 저희 폴란드가 그런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네. 독일은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독일은 네. 유명한 명품 제작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소량 발주는 할 수 있다. 그 노르웨이가 된 게 소량 발주는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4대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인도 딜리버리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소량 만드는 데는 또 그냥 꼼꼼히 또 만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도 기간이 앞으로 좀 길어요. 급하게 주는 것도 아니야. 제가 빨리. 듣기로는 뭐 5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희한하잖아요. 뭐 물량도 많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독일의 속셈 그 제작사 그게 뭡니까 독일의 속셈이? 기존의 레오파드를 다 이렇게 맛을 줬잖아요. 원조 하듯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네네네. 근데 소량으로 보유한 나라가 많아요. 스페인을 빼고는. 네. 그거 차후에 2A7 후속 기종이라도 자기가 팔겠다는 거 소량을 다. 어. 그러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 계열이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폴란드는 또 이 왼쪽의 나라들, 루마니아, 그리스 이런 불가리아 같은 네. 나라, 그런 나라를 먹겠다는 거고 우리 거를 가져다가 K2PL 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폴란드의 욕심대로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이 현대로템은 완제품 판매가 힘들어지겠네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2차분부터 문제가 핵심이 단어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들 마진을 낮춰라. 마진을 낮춰라. 이익금을 낮춰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옵션을 포함해서 이렇게 대량 발주해 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처음으로 첫 나라다. 우리가 폴란드가. 예. 그리고 1차 180대는 이제 완전히 사인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가격을 낮추고 들어와라. 낮춰라. 네, 그럼 그 속성이 뭐겠어요? 어. 현지화 시켜서 자동차 그 현지화 시키듯이 공장 차리듯이 차려가지고 자기들도 마진을 거기다가 좀 빼먹으려면은 우리 본가의 그 마진을 좀 이렇게 가져와야지. 그래 자기가 남으니까. 이거를 긍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희가 느껴야 될까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예. 오히려 국내 언론들이 마치 뭐 그 1000대 가까운 숫자가 다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뭐 현대로템이 뭐 돈잔치 하듯이 너무 떠벌렸어요. 그거를 너무 이제 과대 포장을 이제 해가지고 그 언론 보도가 안 나오길 바라더라고. 현대로템 측에서는. 그러니까 조용히 네. 협상도 하고 있고 3차 뭐 4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용히 협상에 임할 수 있게 여기서 너무 침소봉 크게 떠들면은 또 현지 언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네네. 폴란드에서 또 그걸 받아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거든 언론이라는 게. 그러다보면 이게 자칫 잘못된 엉뚱한 방향을 가기 때문에 너무 떠든다. 너무 떠든다. 그리고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현대로템이 그동안 고생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M48 그 개조 연차부터 해가지고 돈 안 남는 장사를 했는데 예. 이제 와서 이제 좀 빚을 볼까 말까 하는데 마치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너무 떠든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와서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온대요. 그래요. 네,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정리 좀 해가지고 앞으로 차기 전차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데 네네. 언론사들이 너무 난리친대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해당 폴란드 언론의 그 한글이 요즘에 다 번역기 돌려 보니까 다 나오죠. 넘어가고 다시 또 거기서 자기네 자체 그 취재한 걸 가지고 또 일로 보내고. 그건 엉뚱한 대로.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K2PL을 만들어서 이것을 완제품까지 생산해서 다른 유럽으로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현대로템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저작권 관계죠 그런 거는. 그리고 예. 이제 일부 부품들, 주요 핵심 부품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포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럼 아마 다 가져가야 될 거예요 여기서. 예. 자기들이 면허 생산을 뭐 노리겠지만은 네. 일단 우리는 이제 완강히 버티겠죠. 여기서 완제품, 그 부분품이죠. 그걸 다 가져가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해라. 근데 이제 그 폴란드가 아시다시피 그 전차를 만들어 본 지는 훨씬 되게 오래됐어요. 2차 대전 전부터 전차를 만들어 본 나라예요. 이 생산의 역사가 있군요. 네, 걔들이 있어요. 항공기,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폴란드가 이 나치한테 침공당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들이 도면을 가져와서 좀 자국화 시키고 싶은 게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주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가 상당히 이제 그 협상의 그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그 이익금, 마진 이것도 이제 뭐 좀 줄여라. 소위 뭐 저작권, 로열티 줄여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제 우리한테 덤벼들면서 네네. 나머지 물량을 이제 자국 내로 다 싹 가져가서 실제 거기서 생산하는 걸로 네네.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네. 처음 겪는 일이거든. 이게 처음이겠죠. 처음이죠. 그냥 예. 그동안은 그 세일즈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 제품 좋습니다. 이 세일즈가 아니라 네네. 물건 가지고 본격적으로 흥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당연히 그리고 폴란드에 다들 가 있죠. 그 실무자들은 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부족한 게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론 상대, 그 네네. 현지 언론 상대, 유럽에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그 인력이 사실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문제는 이제 뭐 카이도 그렇고 네. 더욱이 이제 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말도 못 하고 거기는 그냥 물건 판매되는 것만 대응하는 거지. 그 유럽에서의 어떤 그 상주해 가지고 언론 대언론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좀 컨트롤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지금 공교롭게 3개사가 다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대응반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대한민국의 방사청이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의사업청이 좀 일종의 좀 주도를 해서 네. 뭔가 팀을 만들게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통합팀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방사청이 뭐 감독 관리는 아니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타워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 서울에 네. 팀들이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어서 뭐 해당 지역에 방산 전시가 있어서 네. 가서 그때마다 이제 파견돼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 정도의 현재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K2PL 이 2차 계약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라는 거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MOU처럼 네네. 뭐 숫자가 또 중간에 줄 수도 있고 그러면 2차가 뭐 예를 들어서 100대가 확정돼 있는데 또 뭐 사정에 의해서 뭐 50대를 일단 줄인다. 그건 뭐 3차, 4차로 미루겠다. 뭐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트랙으로 하는 겁니까? 전차를 미국제도 지금 사잖아요. 자기 한정 우리 거 한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아직 넘기지는 않았지만은 독일제 레오파드도 현재 남아 있어요. 이 폴란드 군이 거의 사실상 싸그리 넘겨준 거는 최초에는 T-72 네. 구형 T-72고 가장 최근에는 PT-91 그리고 레오파드 2로 아직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네 전력 자국 내 전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거덜날 정도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군이 야 우리만 줄 수 없다. 독일 좀 내놔라 독일. 아 미국은 뭐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항상 이렇게 액션을 잘 보여주는 영국은 14대 챌린저 2 나 줄 수 있어. 영국은 그런 액션을 잘 취한 거죠. 또 홍보 그런 분야에서. 네. 그리고 실제 뭐 지금 현재 전달된 거는 오늘 현재 뉴스로 이제 검색해 보면은 엉뚱하게 캐나다군이 레오파드 2 한 대를 지금 훈련용으로 보낸 게 다예요. 아 한 대요. 한 대. 캐나다군이 줄 거를 예상했는데 그동안에 언론에 그 나라에는 등장을 안 했죠. 근데 실제로 캐나다군이 줄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지. 훈련용으로 한 대를 넘겼더라고. 그래서 뭐 지지부진해요. 현재 2월 현재 이 서방 측에서 나토 쪽에서 준다는 그 120mm 주포단 전차를 준다는 게 사실상 그 립 서비스가 많았죠. 그리고 날짜는 전쟁이 발발한 1년이 지금 날짜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죠. 상징성이 다가오죠. 네.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 1년을 맞이해서 또 어떻게 때릴 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게 화력이든 병력이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 시간은 다가오는데 실제 넘겨진 전차는 뭐 실제 레오파드 2가 한 대.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이 K2PL을 자체 생산하려는 폴란드,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방산의 어떤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쪽 지역에서 자기들도 뭐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이 그 중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상군 무기 체계고 항공 무기 체계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전체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국산 만들려고 자국화 시키려고. 그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직접 이 현대로템에서 그리스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차후에 그리스를 상대로 협상하고 뭐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독일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완충지대로 사용하려면은 폴란드가 K2PL의 그 유럽형 그리고 나머지 유럽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 조건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과다하게 폴란드 쪽에 방위 산업 쪽에서 요구하면은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진을 너무 깎는다든지. 예,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잘못되면은 중동 시장이라는 게 한 5개국 남아 있거든요. 사우디 포함해서 전차, 미국제 구형 전차를 대체해야 되는. 근데 그게 거기서 좀 잘못되면은 알타이가 접수할 수 있죠. 튀르키예 알타이. 예, 우리 사촌, KT 전체의 사촌이죠.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은 직접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이 현지화 시킨 이런 네네. 폴란드에서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K2PL 같은 게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돼야만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야, 현대로템 지금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노르웨이 거는 그냥 그렇게 뭐 속상한다든지 네. 뭐 그거 가지고 뭐 얘기 특별히 얘기 없었어요. 큰 물량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네네. 옆에서 그거 자꾸 잔챙이가 일종의 깔짝대려. 그러니까 이 큰 물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네네. 그래 독일 드세요. 독일 드세요. 아, 그래요. 소량 알겠습니다. 생산 드세요. 예, 그건 어. 저희가 양보해 드릴게. 그리고 워낙 조건이 그놈의 JSM 네네. 그 미사일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로템의 협상력 이 문제가 아니었고 말 네네. 그대로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 네네. 골치 아픈 문제였거든. 네. 이건 맞은 문제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에이 그거는 가져가라 독일. 우리는 여기에 나머지 예전에 구 동구권 시장들 전차를 교체해야 되는 시장들에 신경 쓰겠다. 그게 맞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현재 이 폴란드의 K2PL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어쨌든 이 현대로템은 이 폴란드와 2차 계약에 돌입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난항 중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뭐 나랑 중이라기보다는 시작이 된 거죠 시기상. 네네. 그래서 갈 길이 멀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다음 3차, 4차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이렇게 조용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잘 모르시는 밀떡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이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이 K2 전차 1000대를 절대로 다 판매하기로 완벽히 계약한 건 아니다라는 점 안 항상 네. 언론사에서는 그 옵션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쓰고 뻥튀기로 그냥 다 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점. 그냥 다 이렇게 네. 묶어서 발표를 이제 일종의 보도 네. 기사를 쓰죠. 다 묶어서 다 된 것처럼. 예. 그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올 연말에 하반기에 에어쇼 10월달 서울 아덱스 기점에서 또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게 카이의 FA50. 네네네. 그 시점이면은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그 인수를 인도로 해가겠다는 대수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뉴스는 이제 크게 날 거예요. 그럼 나머지 38대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옵션이거든. 옵션. 그것도 옵션이에요. 옵션. 그것도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야. 그쪽에서 필요한 소요 대수 전차나 전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준 거지 다 결정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안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자, 그럼 안 대표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